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2025년 푸른 뱀의 해 을사년에 인사드립니다.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 매일 장이 열리기 전에 그날의 시장 전략을 미리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5분 증시 브리핑을 통해 마감 상황 살펴보고요. 전문가님과 함께 마감한 미 증시 이슈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보면서 그날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관련주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AI가 포착한 테마들도 정리해보면서 개장 후에는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살펴봅니다. 이런 종목들 외에도 매일매일 전문가님께서 그날 준비해 오신 시그널 포착 종목도 가지고 오시는데요. 이 시그널 포착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과 대응 방안 그리고 종목명 같은 경우에는 방송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모두 방송 중에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팍스통신방 들어오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전략과 시황까지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팍스통신방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오늘부터 새해 첫날부터 기분 좋게 시장 대응 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2025년의 첫 거래일이죠. 오늘은 평소보다 1시간 늦은 10시에 개장을 합니다. 푸른 뱀의 해 을사년 저희가 또 새해를 맞아서 어떤 전략을 잡아가 보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하면서 방송 중에 다뤄주실 예정이니까요. 지금 팍스통신방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팍스통신방 입장하셨다면 개장 워밍업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브리핑 먼저 보고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양세빈 캐스터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사다난한 한 해가 지나고 또 새 아침은 밝았는데요. 올 한 해는 투자도 목표하는 바도 모두 성공적으로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날씨가 쌀쌀한데요. 출근길 감기 걸리지 않도록 목도리 잘 챙겨주시고요. 저는 앞으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아침 시황을 꼼꼼하게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작년 마지막 거래일 국내 시장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양대 지수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12월 마지막 시장을 불안하게 했던 정치적 리스크는 다소 둔화되면서 반등하려는 시도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5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고요. 흐름상으로는 장중 내내 거의 빨간불이었는데 장 막판에 0.2% 하락 전환하며 2,400선을 내주었습니다. 2,399포인트였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좀 다른 흐름 보였습니다. 앞으로 1월 13일부터 열릴 JP모건의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총 상위주들이 강세장이었습니다. 이에 1.8% 상승한 678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에서 코스피는 외국인이 매도하고 기관은 지수 방어에 나섰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죠. 네, 먼저 반도체 투톱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 가까이 하락하며 53,000선에서 2024년을 마무리했는데요. 참고로 2024년 1월 2일 시가는 78,000원대, 2023년 1월 2일 시가는 55,000원대였습니다. 2025년은 조금 더 힘을 내주길 바라겠습니다. 하이닉스는 0.3% 하락 마감, LG에너지솔루션은 보합권에서 마감한 가운데 현대차는 1% 넘게 약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총 1위부터 5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만이 유일하게 1% 넘는 빨간불을 켰는데요. 마지막 날 제약바이오 강세장 속에서 코스피 바이오 종목 떠올랐습니다. 시총 5위, 6위 셀트리온 4%에 가까운 상승 흐름 보였는데요. 지난 27일 셀트리온이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다는 공시가 있었고요. 30일 당일에도 다잘렉스 바이오시밀러의 임상 3상 계획서를 미 FDA로부터 승인받았다는 소식 전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에코프로 형제를 포함한 바이오주들이 강세장이었죠. 이에 따라 모두 1위부터 5위까지 빨간불이었고요. 시총 9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5%대의 상승을 보이면서 특징주로 떠올랐습니다. 엔비디아가 올해 상반기 로봇용 소형 컴퓨터 젠슨 토르를 출시합니다. 젠슨 황이 오는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5 기조연설에 나서죠. 여기에 로봇 관련주들도 향후 로드맵을
로봇 관련 향후 로드맵을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로봇주에 관심이 끌리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지난 31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에 올랐다는 소식 또한 전했습니다. 지난 2년간의 AI 붐처럼 로봇이 올해 그 주인공을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는 2024년 미국 마지막 거래일 증시 보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한 가운데 나스닥은 4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약보합권에 나스닥은 0.9%, S&P 500은 0.4%대의 약세장이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상승세 보였으나 산타 랠리도 끝났고 뚜렷한 상승 재료가 없어 조용히 마무리하는 시장이었는데요. M7 종목이 전부 하락 마감한 가운데 엔비디아는 2%대 그리고 테슬라는 3%대 하락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칩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이 엔비디아는 한 해 동안 2023년 말 대비 170%대의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테슬라 또한 미 대선일 이후로 60%대의 상승 보였습니다. 환율은 여전히 강달러 기세와 함께 1,470원대에 유지 중이고요. 유가는 마지막 날 1%대의 상승 마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AI가 포착한 이슈 보겠습니다. 우선 제약바이오와 로봇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테마주와 양자컴 관련주가 떠올랐습니다. 앞서 시총 상위 종목과 함께 언급해드렸던 바이오와 로봇은 외의 종목들을 살펴볼 텐데요. 우선 지난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관련 종목들이 급등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과거 이 대표가 오리엔트식에 근무했다는 이력 덕분에 오리엔트 전공이 14% 상승 마감했습니다. 에이텍과 동신건설 등도 함께 상승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는 양자컴에 관한 이슈입니다. 양자 컴퓨터 기술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뜨거워지고 있죠. 구글이 양자칩 윌로우를 탑재한 양자 컴퓨터를 공개한 이래로 2025년에 시장을 주도할 새로운 테마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거래일에도 코위버, KCS 그리고 ICTK 등이 주목을 받았고요. 가파른 변동성에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도 있었으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는 조금 더 따뜻한 2025년의 시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양세빈 캐스터였습니다. 네,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상황과 미 증시 마감 상황까지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개장 전 이슈들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할 빅스 대표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올 한 해도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전략들, 시장 이길 수 있는 전략들 많이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2024년도가 지나고 2025년도 첫 거래일을 이렇게 맞이하네요. 사실 24년도 굉장히 시장이 다사다난했어요.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었고 오르고 내리는 종목들의 변동성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 개인 투자자들의 이 희노애락을 함께하던 증시였었습니다. 25년도 사실 모두가 좀 기다려오는 반등의 한 해가 25년도가 아닐까. 내심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계시는 한 해인 것 같은데요. 자, 이 반등의 시작이라면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우리가 이 반등을 알차게 또 수익을 볼 수 있을지 그게 또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릴 테마들과 종목들에 대한 브리핑도 아낌없이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 수익도 많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새해 복과 함께 이번 해에 수익까지 여러 가지로 챙겨가 보실 분들은 지금 아래 팍스통신방 들어오시면 든든한 빅스 대표님이 함께 해주실 겁니다. 오늘 시장 개장은 10시지만요. 10시 이후에 개장 때 움직이고 있는 보너스 종목들도 잡아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잡아드리는 시그널 포착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종목명과 대응 전략이 방송 이후 팍스통신방에서 공개되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마감한 이야기부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2024년 마지막 거래일 미국 증시 약보합에서 마감한 종목들이 많았는데 S&P 500하고 나스닥 지수는 4거래일 연속 또 하락을 했고 다우 지수는 또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어느 정도 올해 초반에 오르지 않는다면 이 산타랠리는 좀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사실 산타랠리의 첫날 네. 반짝 상승했던 이 미국 증시였는데 맞아요. 그 이후로부터 내심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을 겁니다. 특히나 또 요즘에는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쵸? 미국만큼은 산타랠리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었죠. 그럼에도 아쉽게도 이 마지막 4거래일만큼은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던 걸까요? 맞아요. 제가 이 말을 좀 하려고 했는데 네. 사실 이번에 3거래일, 4거래일 동안 조정을 보이면서 그 전에도 이미 몇 거래일 전에 한 차례 조정을 또 보였었잖아요. 근데 그 조정 이후에 반등을 보였다가 다시 재조정을 보이는 이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바닥 다지기에 대한 신호를 보일 것인지 이 부분이 오늘 이 현재 시장에서의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뉴욕 증시 2024년도에 차익 실현으로 마감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전반적인 흐름을 좀 본다면 마지막만 좀 흐름을 조정으로 이어갔을 뿐이지 참 국내 증시와는 전혀 상반된 흐름이었어요.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3대 지수 2024년도 한 해 동안 13%에서 29%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나 굉장히 많은 S&P 500 지수는 연간 23% 이상의 이 수익률을 기록을 하면서 사실 국내 증시가 아니라 미국 증시에 투자했으면 이 정도로 또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분석들이나 전망치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자, 하지만 마지막만큼은 조금 아쉬웠던 흐름이었는데요. 테슬라가 전기차 인도량 발표를 앞두고 주종 국면에 좀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점 대비 무려 13%의 하락을 좀 만들어냈고요. 사실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엔비디아나 애플 등 전반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다시 한번 재조정을 좀 보였다라는 점, 어느 정도 고점에 대한 시그널일 가능성도 있겠지만 충분한 바닥을 다져야지 추가적인 상승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이 점을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 사실 오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저녁에 이제 어떠한 흐름을 만들어낼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미국 증시 얘기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다면 이제 국내 증시 얘기도 안 해볼 수가 없겠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아시겠지만 아침 수출에 대한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역대급으로 이제 수출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됐는데 반도체가 선방한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품목들 차나 여러 가지 경기 선방 된 부분들이 이렇게 또 좋은 이슈를 나오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2025년도의 첫걸음만큼은 좀 기분 좋은 상승 흐름 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심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없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시점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전에 미국 증시는 대략 13%에서 29% 2024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랬잖아요. 국내 증시는 한 해 동안 얼마나 내렸을까요? 한
2,000포인트 정도 내리지 않았을까요? 2,600에서 시작했는데 2,400을 하회하면서 또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2,000포인트 정도 코스피에서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포인트로는 이제 그렇고요. 퍼센티지로 좀 따져간다면 코스피는 10%, 코스닥은 2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아시아 전체장에서 거의 꼴찌라고 하더라고요. 불명예를 좀 기록한 부분도 없지 않은데 사실 이렇게 증시 자체가 지수 퍼센티지가 10%에서 20% 가까이 빠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 계좌 안에 있는 포트의 주식들이 10%, 20% 빠지는 것도 이제 사실상 이제 과언이 아니다라고 그쵸.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작년 2024년도가 끝나고 나서 여러 증권사나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얘기하기를 2025년도만큼은 충분한 반등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어디까지나 지표적인 부분이고 예상치일 뿐이고 사실 오늘 이렇게 수출에 관련되어 있는 좋은 호재거리가 나오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겠죠. 아직까지는 정치적인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적인 환율 문제라든지 이 수급적인 측면까지 아직 해결된 게 어느 하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소를 해 나가면서 점진적인 우상향을 갈 수 있기를 조금 기대를 해봐야겠죠. 자, 현재 보시면 지수 차트가 나와 있을 텐데요. 작년 중반까지는 굉장히 좋은 흐름 만들어냈습니다. 삼성전자도 다시 9만전자, 10만전자까지 노려볼 수 있을 정도로 상승세가 굉장히 가팔랐는데 7월 중순 이후로부터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겹쳐지게 되면서 이 연이은 하락세가 멈추지를 못했죠. 자, 올해 이처럼 내렸기 때문에 이 2025년도만큼은 다시 한번 반등의 길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진 시점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는 뭘 해야 돼요? 이 반등의 시장에서 어떤 것들이 오를지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수혜받을 기술주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포착을 해야겠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하단 QR코드 지금 바로 카메라로 찍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팍스통신망으로 함께 하셔서 여기에 대한 정보들까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뚜렷한 악재는 없었지만 그동안 고점으로 많이 올라갔던 부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연말이라 그런지 거래량도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간으로 본다면 꽤 상승을 했죠.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2024년에 13%에서 29%가량 상승했다라는 기사 저희가 이슈로 들고 왔는데 그에 반해서 국내 증시는 1년 동안 10% 가까이 빠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내 계좌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포트 안에 있는 종목들이 평균적으로 10% 가까이 빠져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올해 좀 시장 대응 받아보신다면 이 같은 하락세에도 오히려 기회를 잡아서 수익으로 만들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님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잡아볼 수 있는 전략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따른 기대감으로 수혜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올해 세세하게 살펴주실 예정이니까요. 지금 팍스통신방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다면 다양한 종목과 전략들 모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악재를 해소해 나가면서 우리 시장 오늘부터는 좀 반등을 기대해 보면서 출발하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개장 전 이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장 전의 이슈들 첫 번째 이슈는 로봇에서 살펴볼까요? 네, 최근에 또 로봇에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쵸? 뭐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들도 로봇에 대한 이슈를 아낌없이 내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다시 한번 불꽃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재작년에 로봇이 시장을 한번 주도했던 적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때 당시에 로봇에 대한 이슈 역시나 삼성전자가 중심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에도 로봇이 다시 이렇게 타오른다면 이번에도 역시나 삼성전자가 중심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네요. 자, 어떤 이슈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최대 주주로 미래 로봇에 대한 추진단을 신설하겠다라는 이슈가 이제 우리가 쉬는 31일과 1일 사이에 나왔습니다. 사실 재작년에도 로봇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 삼성전자가 M&A를 하겠다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슈가 계속 나오게 되면서 로봇에 대한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삼성전자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중심에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삼성전자가
지난해 지분 투자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콜옵션을 행사해서 지분 35%를 확대하고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라고 지금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휴머노이드 로봇, 물론 최근에 뭐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여러 가지 휴머노이드 로봇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도 절대 빠질 수가 없겠죠. 여기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직접적인 움직임들 어떻게 나올지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하필이면 현재 시장 시기적으로 아까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거 하나가 있죠. 금리 인하 사이클, 금리 인하가 된다면 금리 인하 사이클이 계속 돈다면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주들에 대한 수혜가 전 시장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종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역시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사실 차트적으로 본다면 이런 종목들에 대한 차트를 여러분들이 좀 유심하게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차트냐면요. 여러분들 한때나마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들이 있다면 그 종목들의 업종들의 종목들이 그 상승 이후에 어떠한 흐름들을 가져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웬만하면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어느 정도 상승을 보였다가 절반 이상 내려오거나 혹은 거의 매수가까지 내려오는 적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요. 2023년도 초기에 상승을 시작해서 무려 1000%가 넘는 상승을 만들어냈었어요. 자, 근데 이때 당시에 주가가 상승하고 나서 전반적인 이 상승 부분을 긴 양봉으로 봤을 때 현재 조정이 어디까지 나왔냐?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정확하게 딱 절반 정도까지밖에 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가가 어느 정도 우리가 상승하는 이유를 첫 번째로 꼽아볼 때는 항상 기대감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때 당시 삼성전자의 이 M&A 이슈를 갖고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기대감을 갖게 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 정도의 상승폭을 가져갔다면 그 뒤로는 어느 정도에 대한 여기에 대한 명분과 이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어느 정도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 상승 부분을 어느 정도 지켜줬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 기업이 가진 시가총액과 재료가 어느 정도 걸맞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는 이때까지는 사실 추가적 상승을 만들어내는 상승 파동을 그려나갈 수가 있을까라는 미지수 를 갖게 됐었죠. 자, 하지만 여기서 이 이슈를 가지고 추가적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이 종목은 이 정도의 상승폭을 한 번 더 만들어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일 뿐이지 여기서 재료 소멸로 인한 주가가 하락될 수도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걸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요. 자, 이 부분이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진다면 24만 원 돌파도 당연히 가능해 보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물론 지금 당장 투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어느 정도 이미 선반영돼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저항대가 돌파가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특히나 17만 5천 원에서 18만 원 선에 이 저항대 강하게 돌파를 해야 추가적 상승도 나오는 거니까 내가 만약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손절가의 전략을 잡고 간다면 지금 굉장히 최적의 포인트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무리하게 전략 없이 들어가는 것은 무리한 투자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말고도 사실 한 종목이 더 있죠. 최근에 또 강한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상한가를 갔던 이번 주에 상한가를 갔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아시겠지만 제스센토론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상한가에 직접적으로 들어간 로봇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삼성전자 로봇 이슈까지 나오게 됐을 때 오늘 갭상승으로 시작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이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항상 종목들이 지지 구간만 있는 게 아니라 저항대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6,000원대의 저항대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 14,000원과 16,000원대의 갭이 조금 있지만 이 부분을 오늘 만약에 갭상승으로 이 저항대까지 도달하게 된다면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져 있는 구간이에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 충분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로봇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단타로 활용될 가능성 이 종목에도 충분히 자리가 나온다면 우리가 같이 단타로도 한번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자서 단타도 하기 힘들고 단기 스윙에 대한 타점 잡기도 힘들다 하신다면 오늘 아까 알려드린 방법처럼 아래 QR코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 카메라로 한 번만 찍으시게 된다면 저랑 함께 하실 수 있는 팍스통신망으로 안내가 될 거예요. 자, 팍스통신망으로 함께 오셔서 오늘 시장의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로봇주 한번 저와 같이 공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개장전 이슈 로봇에서 살펴봤습니다. 삼성전자가 M&A 이슈와 함께 로봇과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삼성전자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중심에 있었죠. 이번에도 역시나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면서 휴머노이드 개발과 관련된 매출 발생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두 가지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주셨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 선반영돼서 급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략을 제대로 잡고 들어가신다면 지금 자리에서 어느 정도 제대로 된 포인트를 잡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전략 없이 들어가시기에는 지금 위험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공략을 내가 제대로 한번 로봇주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대표님의 정확한 타점과 전략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상한가 갔던 종목이죠. RS 오토메이션, 내년 상반기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이 차세대 소형 컴퓨터죠. 제슨 토르 출시할 예정이라고 엔비디아가 밝히면서 이와 관련해서 로봇 공학에 더욱 주력하게 된다면 관련주로 또 묶이고 있는 RS 오토메이션 이번 주에 상한가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전략을 잡고 들어가지 않는다면 지금 너무 고점에 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타점과 전략을 제대로 잡고 이 로봇주 공략하실 분들은 지금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대표님께서 오늘 시장 개장과 함께 갭상승 출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종목 어떤 자리에서 잡아봐야 될지까지 모두 잡아주실 예정이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로봇 관련주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개장전 이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슈는 어느 테마에서 만나볼까요? 2024년도의 주인공이었죠. 네. 이 2024년도 연초부터의 주인공이었던 AI. 사실 AI 이슈가 사실 우리가 2024년도부터 본다면 네. 여러 가지 테마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었지만 막상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건 AI가 좀 유일하지 않을까라고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서 봤던 로봇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로봇을 한번 살펴봤기 때문에 이번엔 AI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면 같이 보시죠. 자, 엔비디아가 2024년도 AI 기업에 무려 1조 4천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2년 사이에 투자금이 무려 10배 이상 뛰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에 대한 인공지능 스타트업 기업 등 여러 가지 10억 달러를 넘게 투자했다고 지금 현지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24년도 미국 증시를 포함해서 이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 AI의 기업들에 대한 수혜 그리고 여기에 대한 주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까지 선반영된 게 아닐까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미국 증시의 상승 부분은 AI가 또 이렇게 또 잡았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또 뜨거운 상승률을 만들어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나왔다라는 것은 로봇을 포함해서 AI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여기에 대한 주가 상승을 또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최근에 또 저점에서부터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AI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같이 분석을 해드릴 종목은 이 솔트룩스와 폴라리스 오피스인데요. 최근 한 몇 달 사이에 종목들에 대한 이 상승률이 좀 나왔을 때 아시겠지만 물론 폴라리스 AI 같은 종목들도 있어요. 보시면 2024년도 1월 달부터 시작해서 무려 주가가 5배 이상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외로도 솔트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도 굉장히 뜨거웠던 종목이지만 이 상승 부분을 아까 봤던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주가 상승 부분은 어느 정도 지켜주는 흐름을 이렇게 이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스트 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도 연초부터 시작돼서 15,000원대의 종목이 무려 49,000원대까지 무려 3배 이상 상승하는 것을 우리가 이 히스토리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보시면 이스트 소프트도 우리가 작년이죠. 24년도가 11월 달만 하더라도 15,000원대의 주가가 무려 3만 원대까지 오르는 무려 100%의 상승을 만들어내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물론 양자 컴퓨터나 여러 가지 기타적인 종목들로 이렇게 눈이 돌아갔었을 때 이 뒤에서 AI는 꾸물꾸물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2025년도에도 아까 우리가 시장에서 살펴봤던 기술주의 시장이 온다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로봇과 AI가 25년도에도 다시 한번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들 2024년도 AI 시대가 어느 정도 사그러들고 나서 막상 뒤에서 오르는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AI로 비롯되는 반도체 종목 올랐죠. AI로 비롯되는
관련돼 있는 전력 설비 관련주들 올랐습니다. 결국에는 모두 다 AI로부터 시작되는 파생되는 테마들이 이렇게 올랐던 만큼 다시 한번 AI로 수급이 옮겨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트소프트도 지금 보시면 아까 전에 차트를 살짝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정확하게 고점이 올라왔다 부딪힌 구간 3만 원이죠. 자 근데 이 종목이 연초에 상승을 이렇게 만들어냈다가 다시 한번 하락세가 왔을 때 자 이때 당시에 반등을 한번 보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반등을 보였던 고점과 이번에 상승하다가 멈춰져 있는 고점이 이렇게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트상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종목은 3만 원대가 현재로서는 저항대 구간이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이 구간에서 자 저항대에 부딪히고 나서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구간에서 지금 21선의 흐름을 지지를 받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지를 잘 받는다면 다시 한번 3만 원대를 돌파하고 4만 원과 4만 5천 원의 선도 도전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의 시점 AI로부터 시작되는 주가의 상승 그리고 시장의 주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스트소프트 말고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종목이 하나가 더 있죠. 솔트룩스인데요. 솔트룩스는 사실 AI가 시장을 주도하기 직전부터 이미 솔트룩스는 시장에서 굉장히 뜨겁게 상승하던 종목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리고 차트 자체가 지금 보시면 아까 이스트소프트처럼 저항대에 부딪히고 있지만 이 상승 부분이 아직 꺾이지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봤을 때 현재 두 개의 종목 다 저항대에 부딪히고 나서 살짝의 눌림목, 단기 눌림목이 나와 있는 시점이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의 시점은 분할 매수의 시점과 눌림목을 공략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얘기예요. 자, 앞으로 기술주의 시대. 자, 여기서 우리가 뒤처진다면 사실 이제 볼 수익도 없습니다. 기술주 미리미리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잡아놔야지 앞으로 25년도에 대한 시장 반등을 우리가 이렇게 또 수익으로 고스란히 가져올 테니까 내가 뭘 잡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테마를 봐야 될지도 모르겠다. 제가 이렇게 또 신나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리잖아요. 자, 근데 이거보다 더 디테일한 설명은 QR코드, 팍스통신망 안에서 드립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조금 더 디테일한 교육과 브리핑을 해드리지 못한다는 점 그런 부분들을 제가 또 팍스통신망 안에서 아낌없이 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함께 하시고 25년도에는 저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024년에는 지난해죠. AI의 강력한 열풍으로 강세장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2024년에 AI 기업에 1조 4천억 원을 투자했다라고 하면서 2년 새에 10배가 넘는 금액을 투자를 했는데 특히 또 엔비디아가 투자한 음성인식 AI 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최근 1년 사이에 이 사운드하운드 AI 경우에는 그 상승률만 무려 800%가 넘습니다. AI 관련주들 가운데서도 최고의 상승률을 작년 한 해 동안 또 기록을 했죠. 국내 증시에서도 2024년 동안 AI 관련 종목 주가가 많게는 3배 이상 급등하기도 했는데 관련주로 살펴주신 솔트룩스, 폴라리스 오피스, 이스트소프트 모두 그 급등세가 2024년에 특히 또 두드러졌던 종목 중에 하나였죠. 앞으로 이 AI로 비롯된 반도체 그리고 소프트웨어,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AI로 수급이 또 몰릴 가능성까지 2025년에 기대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와 관련해서 AI가 시장을 주도하기 전에 지금 눌림목에서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들, 지금 시점에서 지금 타점에서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정확하게 또 눌림목에서 공략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의 수익과 상승까지 어느 정도 챙겨주실 예정이니까요. 이와 관련해서 AI 관련 종목 아직도 내 포트에 제대로 된 종목이 하나 없는데 2025년에는 좀 하나쯤은 제대로 가지고 있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세한 전략과 관심주들 또 대표님께서 전부 챙겨주실 예정이니까요. 오늘 개장 상황과 함께 실시간 대응까지 모두 받아보실 분들 지금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대표님의 전략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특히나 잠시 후에는 저희가 시그널 포착 종목도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요. 이 종목까지 모두 챙겨가실 분들 지금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과 함께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개장이 10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시그널 포착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 이슈 저희가 2개 살펴봤는데 로봇 관련해서 또 AI 관련해서 대표님의 조언 구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실시간 전략 모두 가져가실 분들은 지금 들어오셔서 2025년 새해 든든하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팍스통신망은 방송 중에만 열려있기 때문에요. 9시 20분 전에 들어오셔야 오늘의 다양한 종목들까지 모두 챙겨가실 수 있다는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시그널 포착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시그널 포착 종목 어떤 테마에서 살펴볼까요? 사실 제가 시그널 포착 종목으로 가지고 나오고 싶은 테마는 굉장히 네. 많았어요. 제가 25년도에는 똑딱 주목해야 되는 4가지 테마라고 얘기를 한다면 네. 양자 컴퓨터, 드론, 네. 이 로봇과 자율주행입니다. 어, 사실 이 4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테슬라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 2025년에 강할 수밖에 없는 테마들이네요. 그렇죠. 그 여기 더불어서 아까 전에 계속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자, 금리 인하 사이클. 뭐 25년도에는 매파적 인하로 인해서 이 횟수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우리가 결론적으로 본다면 뭐예요? 인하가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고점을 찍었던 금리가 점점 내려오게 되면서 금리가 항상 올라가면 기술주들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금리가 내려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 기술주들이 최근에 또 위축되었던 기술주들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딱 합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열심히 또 화두가 되고 있고 특히나 뭐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CES 2025에도 또 새롭게 편성되는 만큼 재료도 열심히 축적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25년도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4가지 테마 좀 집중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아쉽게도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오늘 로봇 테마 하나만 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실까요? 자, 로봇 테마 왜 공략을 해야 될까요? 자, 뭐 요즘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부터 시작해서 오픈 AI까지 그리고 여러 가지 기업들 테슬라도 엔비디아도 전부 다 로봇을 하겠대요. 더군다나 이 외국 기업들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까 1부에서 뭐 봤어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가 된다. 결국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자회사로 편입하게 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또 최근에는 엔비디아와 손잡고서 뭘 한다 그랬어요? 테슬라의 대항마가 되겠다라는 이슈도 한번 나오게 됐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로봇 다시 한번 더 떠오를 수 있을지 우리가 관심을 계속 가져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또 최근에는요. 오픈 AI가 로봇으로 영토 확장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거 사실 지난주에 있었던 얘기지만 제가 재료로 좀 가지고 나온 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AI가 화두가 되기 시작한 게 오픈 AI의 챗 GPT부터 시작이었었습니다. 그때 당시부터 AI로 하게 된다면 사실상 오픈 AI가 그 중심에 있었었는데 그 AI 하나만 해도 버겁지 않나라고 생각했던 오픈 AI가 이번에는 또 로봇까지 발을 넓히려고 하고 있어요. 자체 개발과 M&A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지난 2월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 피규어에 1차적인 투자를 했었고요. 오픈 AI와 공동 개발한 AI 로봇을 모델을 탑재한 로봇 피규어 2로 금속 부품 이동 작업 테스트를 이미 성공적으로 마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라고 있어요? 로봇의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국내 기업으로 따진다면 사실 삼성전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살짝 언급을 드렸었는데 현대차의 자회사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있죠. 자, 이 사진은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이 로봇을 아마 많은 분들이 몇 번이고 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최근 몇 년 동안 매해마다 영상 한 번씩을 계속 공개를 해주고 있는데 그 공개가 될 때마다 영상 속에 이 로봇이 점점 개발이 되고 있어요. 조금 더 많은 포즈들을 취하고 많은 춤도 춰가면서 엄청난 역동적인 동작들까지 계속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번에도 성탄절 전날에 또 이런 영상이 하나가 공개가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결국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또 시장에서는 로봇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 번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이 다시 한 번 또 시장을 주도하기라는 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죠. 시장에서 첫 번째 주가 상승 원동력이 되는 것은 기대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기대감이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고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덩치가 많이 커졌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덩치가 커졌으면 이 기업이 가진 재료와 그 덩치가 이제 맞물이 어느 정도 맞춰지는지 그 검증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게 무슨 시간이냐? 조정의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조정이 끝나게 되면 또 한 번 주가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 자, 주가가 그 다음 상승하려는 그 다음 원동력은 뭐가 돼요? 결과치.
실적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것은 실적들이 나와야지 주가가 상승할 수가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저주가 됐다라고 해서 이미 한 번 나왔던 재료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추가적인 2차 상승 파동까지 이어지리라는 것은 우리가 대응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이미 로봇에 대한 이슈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는 건 저점에 있는 종목들,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많이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재료가 더 좋은 종목들도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저점에 있는 종목 하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태점 밟고 이 산타 옷 입고 공중제비 도는 로봇 올뉴 아틀라스라는 이 로봇인데요. 전기로만 구동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고 기존 모델 대비 정밀한 제어가 가능하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더 넓은 동작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게 보스턴 다이너믹스에서 만들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포착 종목은요, 이 보스턴 다이너믹스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핵심 솔루션인 범용 자율주행 솔루션과 이기적 로봇과 관제 솔루션을 로봇 제조사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자, 특히나 이 현대그룹 계열사 이 보스턴 다이너믹스와 이 기업은 이미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휴머노이드 로봇이 얘기가 계속 될 때마다 이 로봇은 계속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종목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차트만 보더라도 요즘 사실 로봇주들이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시장에서 관심 받고 있는 종목은 이 종목이 좀 계속 관심 받는 건 이 종목이 좀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 종목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재료를 가지고 자, 주가가 상장한 이후로부터 계속 꾸준하게 빠지기만 했습니다. 자, 근데요, 이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지금 보시면 이때 당시에 1차적인 바닥과 2차적인 바닥을 둘 다 잡아줬죠. 자, 근데 주가가 빠진 부분이 언제예요? 시장이 빠졌을 때 기술주 역시나 같이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하락을 했으면 이 하락된 부분들이 회복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항상 늘 말씀드리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 그때의 저점을 다시 한번 회복을 시켜줬어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 주가 하락은 시장의 영향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기업이 가진 재료 자체는 충분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또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닥에서부터 이미 어느 정도 올라온 시점이긴 하지만 저는 이 종목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재료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도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되고 완벽하게 눌렸을 때 들어가도 되는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이 종목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함께 알려드릴 테니까 자,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으로 함께 오시고요. 제가 사실 오늘 보너스 종목을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근데 이 종목은 바로 공개를 안 할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오셔야지만 이 종목은 힌트가 많이 없어요. 힌트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아시는 분들을 제외한다면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025년을 주도할 수 있는 오늘의 첫 시그널 포착 종목 가지고 와주셨는데 정말 보고 싶은 테마가 많으셨다고 해요. 로봇부터 자율주행, 양자 암호, 또 AI까지 CS2025에서도 다룰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종목과 테마들 다루고 싶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먼저 꼽아오신 게 로봇이라고 하는 만큼 오늘은 꼭 주목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 종목들은 금리 인하 사이클로 인해서 위축된 기술주들과 함께 또 올라갈 수가 있고 또 오픈 AI와 관련해서 로봇으로 점점 영토 확장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이슈들과 함께 오늘의 로봇 관련 테마 다뤄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저점에서 잡으면 좋잖아요.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 오늘 시그널 포착 종목으로 가지고 와주셨는데 이 종목 핵심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용 자율주행 솔루션 가지고 있고요. 관제 솔루션까지 가지고 있고 또 현대그룹 계열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와의 파트너십까지 부각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심지어 오늘 차트상 자리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야 올라가기 전에 급등 나오기 전에 잡아보실 수 있겠죠. 이 종목 챙겨가실 분들 종목명과 대응 전략은 방송 이후에 팍스통신망에서 바로 공개해 주실 예정이니까 지금 들어오시고요. 오늘은 또 새해 첫날 첫 거래일인 만큼 또 대표님께서 보너스 종목으로 로봇 관련주 하나 더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이 종목 역시나 저점에서 공략해서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오늘 이 두 가지 종목 로봇 관련주로 챙겨가실 분들 지금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고 오늘 10시에 개장 상황과 함께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모두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보너스 종목 바로 힌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힌트 주시죠. 자, 오늘 제가 보너스 종목도요. 네. 사실
삼성전자가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굉장히 진심이지만 전반적인 로봇 자체에도 굉장히 진심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 웨어러블 로봇도 얘기를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웨어로봇의 시장도 점점 앞으로 커질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종목들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보너스 종목은요. 첫 번째는 휴머노이드 로봇이었다면 두 번째는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재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어러블 로봇 시장은 앞으로 19조까지 성장할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장 전망치 계속 커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이 기업이 여기에 이 웨어러블 로봇에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있었냐 그걸 또 알 수가 있는데 자, 로봇이 직접 걸어와서 있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진 못하는데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좀 깜짝 놀랐던 게 이 하반신 마비가 있는 장애인분이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반대편에서 로봇이 직접 걸어와요. 로봇이 직접 걸어온 다음에 그 몸이 불편하신 분을 직접 업고 이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웨어러블 로봇을 최근에 국내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이 하반신 장애인이 착용되는 웨어러블 로봇을 공개했던 이력을 갖고 있는 이 기업. 그러면 여러분들 딱 듣기만 해도 정말 그런 로봇이 있어? 할 정도로 굉장히 신기하시잖아요. 그럼 그런 정도의 종목인데 주가가 많이 상승을 안 했다면 우리가 충분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공략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 종목은 힌트만 보고 차트만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아래에서 길을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에너지를 축적시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지 못하지만 자, 지금 보시면 아까 우리가 첫 번째로 봤던 포착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반적인 로봇주들이 전부 다 바닥에 있어요. 웬만한 종목들을 제외한다면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주가가 빠지지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10월달, 11월달, 12월달 주가가 하락했던 종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종목은요, 그 어려웠던 시장에서도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주고 있어요. 그 어려웠던 국내 시장에서도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여기가 더 이상 빠질 데가 없는 마지막이다. 마지노선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완전한 저점 매수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재료도 굉장히 좋은데,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도 않고 바닥에서 열심히 길을 모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종목 놓치지 않아야겠죠? 자, 참고로 이 종목은요. 제가 적어도 45,000원과 5만원까지도 충분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인 만큼 무려 지금 23,000원대 기준에서 기대 수익률을 100% 가까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 종목의 지금 현재 특성상으로는 어느 정도 통통 튀는 그런 매집의 흐름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더 이상 빠질 데가 없는 마지막 구간이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차와 2차 모두 다 로봇 종목이고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지금 공략했을 때 부담 없이 공략할 수 있는 종목으로 가져왔으니까 이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QR코드 찍으시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바로 함께 오셔가지고 2025년도 첫날부터 한번 같이 수익을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그널 포착 종목은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준비해 오셨다면 두 번째 보너스 종목은 웨어러블 로봇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웨어러블 로봇 시장도 2025년에 19조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또 최근에 공개된 영상을 보시면 로봇이 직접 걸어와서 이 장애인분에게 직접 입을 수 있는 이 장애인 착용 웨어러블 로봇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것과 비교를 했을 때는 주가가 현재 많이 상승을 안 했다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재료는 현재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하시니까요. 지금 정말 저점에서 매수하셔서 손익비 좋은 관점에서 가져가실 분들 지금 팍송신망 들어오시면 종목명과 대응 전략 모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3,000원대인 종목인데 기대 수익률 100% 가까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살펴주셨으니까요. 이 종목 지금 챙겨가실 분들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잠시 후면은 이제 2025년의 첫 개장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개장 전에 저희가 이슈들까지 잘 살펴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 마치기 전에 이제 대표님께서 2025년 새로 하시는 전략까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까 봤던 것처럼 여러 가지 현재 시기적인 부분과 환경적인 부분이 기술주들의 시대가 올 것처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반등장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현재의 시점이다. 그렇다는 것은 저는 이미 포트를 어느 정도 다 생각을 하고 있다고 아까 얘기했죠. 양자, 드론, 로봇, 자율주행. 이미 저는 포트 구성도 끝났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바로 함께 오셔서 2025년도는 저와 함께 알차게 수익을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